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산관리 재테크 첫걸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이너스 인생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맞춰졌죠. 그래서 답을 내린 결론이 빠른 시간 내에 종잣돈을 만들어서 시간의 가치를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잣돈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급여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수입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있을 겁니다. 교통비라든지 부모님 용돈이라든지 또는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건데, 소득에서 고정적 지출을 뺀 나머지가 잉여자금이 됩니다. 이 잉여자금을 보통은 이 정도 크기인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최대의 잉여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최대의 잉여자금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지출의 항목 중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본인의 직불카드나 또는 본인이 현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용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신용사회거든요. 소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연 단위 지출을 잡아라입니다. 이 연 단위 지출이 우리의 지출 중에 아주 큰 구멍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종합보험료를 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떠나는 여행, 그 휴가비도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거나 또는 추석, 설 연휴를 맞이해서 쓰는 비용,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올해에는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연단위 지출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월 모이는 금액들이 어느 순간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또다시 모였다 싶으면 당부를 여러분 또다시 돈이 없게 되는 그런 결론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단위 지출을 사용하실 때에는 미리 1년에 내가 200만 원 정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CMA에 딱 먼저 묶어두고 시작하는 것이 종잣돈을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1년에 2, 3회에 걸쳐서는 재무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산을 관리할 때 종잣돈이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시작을 한다 그러면 친구 넌 얼마 모았니? 나는 얼마 모았어? 라는 것을 2, 3개월 단위로 서로 정기 검진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여겨진다면 저희를 찾아와서 한꺼번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검진받는 것 또한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결혼하고서 3년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황금의 시기예요. 이 시기에 종잣돈을 마련하지 못한다? 글쎄요, 그 이후에 어떤 마련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출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날들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년 남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종잣돈의 크기가 앞으로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짠순이 되라고 권유해드려요. 제일 처음에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 월 단위 잉여자금 확보하기 큰 글씨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자산 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 것만큼만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리즈물로 나가는 저의 강의가 아마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기본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은 4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라. 두 번째는 노력의 차이를 알아라.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능가하고 있는 투자를 하는가 점검하라고요. 네 번째는 이왕이면 절세 혜택을 누려라. 이 4가지가 자산관리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자, 월 단위 잉여자금도 확보했고요. 지식도 알았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네,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을 하실 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주변에 자산관리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더 안전하고 더 빨리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지속적 자산관리 체크, 매월이 되든 매분기가 되든 매년이 되든 좋습니다. 지속적 자산관리의 체크는 매월 얼마 들어왔는지 현금 출납부를 기록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종잣돈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에는 계획적 목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목표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은 10%를
다음 달에는 20%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없는 지속적 자산 체크는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매분기, 매년을 체크할 때는 나의 계획이 얼마인가, 또 어느 정도 선까지 마련할 것인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여야 되겠죠. 그러면 월달이 잉여 자금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소득을 체크합니다. 소득은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있고요. 연단위 상여금 같이 추석 보너스, 연 단위의 소득을 전부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달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월 소득의 예측을 해도 돼. 5%에서 7% 정도는 빼세요. 왜냐하면 그 해에는 많이 벌어올 수 있었지만 다음 해에는 그 부분이 적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득을 먼저 체크할 때에는 내가 1년 동안, 특히 작년도에 받았던 전체 연단위 소득을 플러스해서 거기서 12달로 나누는 거고, 거기에서 또는 5%, 7%는 제외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오는 소득은 책정할 수 있지만 남이 벌어오는 소득도 있거든요. 남이 벌어오는 소득은 책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거나 또다시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이러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시잖아. 이자 소득이라든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있거든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모님이 물려주셨다 그러면 임대 소득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남이 벌어오는 소득입니다. 지금은 없을지라도 있는 분들은 포함하셔서 나누기 12달 하시면 월 소득의 크기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의 크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출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많이 나간 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달을 특별히 체크하세요. 왜 많이 나갔는지. 과거 1년 동안은 나는 3월에 많이 나갔네 알고 봤더니 3월에 자동차 보험이 나갔네. 나는 11월에 많이 나갔네 알고 봤더니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네. 이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일일이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정기 검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 체크를 할 때에는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료는 빼놓으신 상태에서 체크를 하시고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지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참조하시되 되도록이면 무슨 달에 많이 나갔나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1년 단위로 넉넉하게 체크합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인데, 소득에서는 제가 5에서 7% 정도를 감하라고, 그런데 지출에서는 제가 여기서 넉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지출은 생각보다 많이 나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라 과거에는 부모도 생활비 내놓으라 안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체크는 좀 넉넉하게 가실 필요가 있다. 소득, 지출 두 가지가 다 체크가 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잉여자금을 준비하게 될 때에 현재 저축액을 기록하시고요. 내가 어디에다가 저축하고 있는지도 기록해 놓으세요. 또는 통장에 그냥 쌓여있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 통장에 쌓여있는 금액이 언제 모였는지 역추적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과 지출, 잉여자금을 체크하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출은 줄이고 소득을 늘려서 최대한의 잉여자금을 만들어 종잣돈을 빠른 시간에 만들자가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촬영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검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나오는 것이 이제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여주는 거겠죠. 자, 오늘은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내 마이너스 인생에 있어서의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종잣돈을 준비하기 위해서의 체크 포인트, 소득과 지출, 잉여자금, 그리고 연단위 지출을 잡아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잣돈을 마련을 했어요.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인 지식 쌓기로 들어갈 겁니다. 시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만나보게 될 텐데, 다음 이 시간 전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